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한낮의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덥다는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지만 낮부터는 비 소식과 함께 오늘보다는 기온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모레 아침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몰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적으로 많이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적응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시작되는 시점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밤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고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중부와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이 많겠고 비의 양도 5에서 30mm 정도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풍이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낮은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빗방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이 기압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구름 많이 끼는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날씨가 흐려지겠고요. 중부와 전라북도 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을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이 15도, 대구와 부산 역시 15도, 광주 14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북한 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강계 2도, 함흥은 6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는 낮겠습니다. 서울이 19도, 전주는 21도, 부산은 17도에 머물겠고 북한 역시 오늘보다는 기온이 살짝 낮겠는데요. 강계 6도, 함흥은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당분간은 서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서해와 동해상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이 많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농업기상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심교문 연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농업연구원 심교문입니다. 네, 오늘은 연구관님과 함께 5월의 날씨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방송을 하면서 앞부분에 일기예보와 함께 기상특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상특보 상황을 잘 분석해보면 월별 어떤 자연재해에 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상특보는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서 기상청에서는 현재 강풍, 폭염을 포함해서 총 11종의 기상특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특보 발표 현황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월별 재해 발생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월별 기상특보 발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통계를 보면 3월에는 1354의 기상특보가 발표됐고 여름철인 7월에는 가장 많은 2394건이 발생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5월과 6월로 1년 중 기상특보가 적게 발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월은 최근 10년간 818회의 기상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확실히 통계표를 보니까요. 5월이 다른 달에 비해서 발표된 기상특보가 적었습니다. 그만큼 발생한 자연재해도 적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12달 중에서 5월의 기상특보는 지난 10년간 총 818건이 발표됐는데요. 이는 가장 많이 발생한 7월 달에 2394건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는 다른 달에 비해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도 다소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연재해 발생이 적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5월에 대비해야 되는 자연재해 상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연중 다양한 이상 기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봄의 건조와 여름의 어떤 태풍과 폭염 그리고 겨울의 대설일 텐데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상특보 사항을 분석해 보면 봄철에 불청객인 황사를 비롯해서 강풍과 가뭄 피해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5월에는 황사와 가뭄,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동과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5월의 기상 상황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은 올봄 5월 날씨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기상청에서 발표된 5월의 기온 전망 자료를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5월 평균 기온은 평년인 17도에서 17.4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상층 환기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으니 기온 변화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네, 4월에도 따뜻한 날이 많았는데요. 5월 날씨도 평년보다는 기온이 살짝 높을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5월의 강수량도 알아볼까요? 네, 어제 오늘에 걸쳐서 봄비가 내렸고요. 내일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지만 4월 달에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5월 달의 강수량을 한번 전망해 보면은요. 평년 기준인 5월의 강수량은 7.4에서 22.5mm 정도인데요. 올 5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가뭄 피해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는데요. 지역적으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기상 상황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5월은 기온상으로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는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상 현상이 바로 엘니뇨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엘니뇨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약한 엘니뇨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에서는 현재의 엘니뇨가 올 봄과 여름철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엘니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어린 소년, 아기 예수를 일컫는 말로 페루에서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적도에 자리 잡은 페루의 앞바다는 세계 제1의 멸치 어장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 멸치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때 멸치가 잡히길 기원하는 말이 바로 엘니뇨였습니다. 즉 풍어를 기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12월 전부터 바닷물의 표면 온도가 평년보다 올라가기 시작해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해수 온도가 무려 8에서 10도 높아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 현상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불렀고요. 그 이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상과 자연재해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네, 해수 온난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하는데요. 이 엘니뇨 현상이 가져오는 영향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엘니뇨가 발생하면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특히 홍수와 가뭄이 야기됩니다. 1982년부터 83년엔 엘니뇨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홍수로 인해 60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로키 산맥에서는 폭설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대형 허리케인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엘니뇨 발생해인 1998년에 영동 지역에서 폭설이, 영남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렸고요. 2002년 여름엔 김천과 강릉에서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엘니뇨가 세계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엘니뇨의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최근에 엘니뇨가 발생한 해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인데요. 이 당시 엘니뇨는 1950년 이래로 매우 강한 강도로 발달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기온과 강수량이 2015년도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2015년과 올해의 기온 변화를 분석해 보면 2015년 1월의 평균 기온은 0.8도, 올해 1월 10시 이와 비슷한 0.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1.5도 올라간 기온인데요. 3월 역시 2015년에는 6.8도, 올해는 7.6도를 기록했는데요. 이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입니다. 강수량도 분석해 보면 2015년 2월에는 30.8mm의 비가 내렸고요. 올해 2월에는 34.5mm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평년에 비해서 절반에 못 미치는 강수량이었습니다. 3월에도 2015년엔 48mm, 올해 3월에는 42.6mm를 기록했는데요. 평년 강수량인 61.5mm에는 아주 못 미치는 양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한 2015년처럼 기온은 높고 강수량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엘니뇨가 강하게 발생했던 2015년도와 올해의 기상 패턴이 유사하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엘니뇨가 농가에는 어떤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까? 사실 한반도와 중국을 포함한 북반구 중위도 이상인 지역에서는 그 외 다른 지역, 즉 남미나 호주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어떤 엘니뇨에 따른 어떤 전형적인 기상 강수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우리나라에서 엘니뇨가 발생했던 해의 이상기상 특징을 보면 저온과 잦은 강우, 그리고 또 반대로 고온과 가뭄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상기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상기상으로 인해서 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노지 채소 같은 경우는 고온과 가뭄에 의해서 작황에 불리할 수 있으니까 농작물 재배 관리에 아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봄철 가뭄에 대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의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5월 기상 전망에서 올 5월에는 평년보다는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농가에서 봄철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농가에서는 봄철 가뭄 부족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월과 6월은 농업 용수의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로 강수량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강수량에 큰 영향을 받는 밭작물의 경우에는 가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까요? 가뭄 대비 방법을 밭작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맹류의 경우에는 제초를 겸해서 겉흙을 긁어주어 수분 증발을 억제해야 하고요.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물대기가 가능한 줄뿌림 포장은 물을 흘려대고, 휴립 광상판 포장은 배수구에만 물을 대준 후 바로 빼주어 습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강수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배수로의 90% 높이까지 강수한 후 논 전면에 충분히 물이 스며든 다음에 즉시 배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늘과 양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수가 가능한 포장은 구비대기에 10일 간격으로 관수를 실시해 주고요. 관수가 불가능한 지역은 청경 실시 후 1항에 유기물을 피복해 줍니다. 특히 또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비닐 피복 재배를 하면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뭄이 발생했을 때는 스프링클러를 가동해서 물 뿌리기를 실시해야 하고요. 추비는 물비료로 시용을 하게 되면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봄배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 피복 재배로 토양 수분 증발을 억제하도록 해야 하고요. 봄배추를 정식할 때에는 정식 구덩이에 관수 후 정식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과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후에는 충분하게 물을 주고 일시적으로 햇빛을 가려줘야 합니다. 점적 관수 시설을 이용해서 물주기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특히 또 관수가 불가능한 포장은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또한 물댈 수 없는 밭은 6 내지 10일 간격으로 분무기 노즐을 빼고 호스를 이용해서 포기당 0.5에서 1리터 정도의 물을 대줘야 되고요. 비닐, 집, 풀 등을 덮어서 수분 증발을 억제해야 합니다. 네, 5월은 가뭄뿐만이 아니라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 강원도 산불 역시 강풍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게 번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변압기 폭발이라는 어떤 통상적인 사고가 강원도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그 산불로 번졌는데요. 그 원인은 산림을 바짝 말려버릴 만큼 극심한 건조 현상과 때마침 불어온 태풍급 국지성 강풍, 양강지풍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향이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지성 강풍은 5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화재 예방은 물론 농가에서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농가에서는 이 강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강풍 발생 상황을 예의주의하면서 대비해야 하겠는데요.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풍이 발생하기 전에는 강한 바람으로 하우스 비닐이 날리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고정끈을 튼튼하게 보강하고 혹시 고정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반드시 고정끈을 설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강풍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방풍림이나 방풍벽을 설치해서 가지 등이 부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풍이 발생했을 때에는 비닐하우스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고 환풍기를 가동시켜 골조와 비닐을 밀착시켜 바람 피해를 예방해야 하고요. 만약에 작물이 정식되어 있지 않은 시설하우스의 경우에는 피해가 우려될 때 비닐찢기로 골조를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풍이 종료한 후에는 비닐이 찢어진 부분을 빨리 보수하여 저온이나 바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하우스에 육묘 중이거나 재배 중인 고추, 오이, 토마토 등과 같은 가채류와 절하류는 야간 온도가 12도 이상, 상추 등 엽채류는 8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직포나 커튼, 터널 등 보험 덮개를 보강해서 보온력을 증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강풍 대비 요령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지난 산불로 피해가 컸었던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토성면, 현내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 날씨 전망과 함께 기상재해 대비 요령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꼼꼼한 날씨 정보 전해주신 심교문 연구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 오전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니까요. 미리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